네, 휴먼 앤 컬처 큐레이터 최은정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치의 연결로 시너지를 내는 휴먼 컬처 큐레이터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당연하죠. 음향이 나오죠? 네. 다시 나오네요. 네, 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그 멘토로 오신 분들이 또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현장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제당 처음에 이제 외식사업부가 태동을 할 때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CJ 푸드빌이 이제 제일제당 외식사업으로부터 태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계열사 형태인 법인으로 분사가 된 거거든요. CJ 푸드빌로. 지금 이제 좀 안타깝게 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브랜드죠. 스카이락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제 9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빕스에서 한 4년, 그리고 누들 브랜드 시젠. 그래서 이제 필드에서 총 14년 근무를 했고, 아무래도 초창기 멤버이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 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빕스 점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임 점장이자 좀 이제 빅마우스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상품의 런칭 전에 이제 저희 매장이 이제 테스트 매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본사에 와서 수행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본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던 업무, 처음으로 맡았던 업무는 빕스 로컬 스토어 마케팅. LSM이죠. 그러니까 매장을 지원 사격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2년 정도 하고 뭐 운영 업무하고 서비스 아카데미에서 매뉴얼 이제 그 정립하는 그런 업무 프로젝트에도 인볼브가 됐었고 그렇게 하다가 노희 형님이 이제 2010년도에 CJ의 거의 체계바라로 이제 혁명가 수준으로 등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CJ 제일대당 센터라고 해서 지금의 E&M처럼 식품 계열사가 이제 운집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지하에 CJ 푸드 월드라는 공간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름도 좀 센데 쌍님 TF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제가 마케팅과 뭐 운영 기획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롤을 맡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희 형님과의 인연이 시작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공간 복합화 사업을 그 뒤로부터 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제당 센터에 쌍님 푸드 월드, 포항, 뭐 여의도 IFC, 그래서 이제 주로 CJ 그룹의 여러 그 역량을 믹스 앤 매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복합 그 매장의 운영 기획과 마케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 이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총 제가 CJ 푸드빌에 22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오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되지만 또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또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 이제 14년 정도 그리고 네 LSM에서 제가 정말 신나게 했던 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 그때 이제 월드컵이 이제 열리는 해였는데 KBL을 찾아가가지고 올해만큼은 우리가 뭔가 좀 해보지, 오피셜 스폰서십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골대 옆에 그 광고 있죠. 그래서 타원형 엠블럼이라 가지고 조금 이제 뭐 애로사항은 있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골대 광고를 비롯해서 이제 KBO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좀 액티브하게 재미있게 진행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복합공간 컨세션 운영 마케팅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어메이징 레이스 때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소호라는 거대한 그룹이 있죠. 개발상인데, 그래서 소호와의 합자로 이제 그 우리가 JV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챔먼이라는 그 전통 상권에 복합공간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두라는 곳에 빕스, 그리고 투썸, 비비고, 뚜레쥬로 이 네 개의 브랜드의 마치 그 홍보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매장의 이제 운영 세팅. 제가 한 2년 정도 파견을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즐거웠던 그런 기억들을 좀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20년 직장 생활을 한 끝에 내가 이거 CJ의 부장을 떼어냈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정체성은 무엇일까? 경쟁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이제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제 자신에 대한 브랜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와서 이제 좀 피폐해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휴직계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는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일단은 잡고 무조건 몸을 그냥 뉴욕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뉴욕을 점 찍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현장 출신의 마케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수의 그런 브랜드들과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CJ 푸드 월드를 구축을 할 때 첼시 마켓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구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출장의 운도 뭐 따라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 레퍼런스로 이제 접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찌어찌 하여서 프로젝트는 진행을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뭐 세상 탓하고 회사 탓하고 있을 것이냐. 나에게 세상을 열어주자. 세상을 보여주자. 해서 이제 갔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경험, 저를 어떤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이제 여행을 하게 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처를 그 맨하탄의 그 우측에 뭐 써니사이드라는 곳에 두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곳곳을 제가 이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거점, 랜드마크 중심으로 일단은 찍고 오자라고 해서 이제 유럽 7개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나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었지만, 저를 돌아보는 여행을 통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회사 생활 너무 이제 그 워크홀릭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 자신을 채우지 못했던 것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채워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육을 받았고, 이제 처음 받았던 교육은 1인 지식기업 전문가 과정이었어요. 퍼스널 브랜딩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외식에 대해서 뭐 장사하는 전략이다도 있고, 우리 여기 그 더 스노우의 김수진 대표님도 계시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많이 배움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아끼는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이제 그 노력들을 하게 됐고, 그 중에 또 거의 1조 원의 가치로 이제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신 우리 김승호 회장님을 또 만나 뵙게 됐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생각의 씨앗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의 그
회사가 있는 휴스턴에 가서 같이 연수도 하고 사장학 그 대표님들과 연수도 하고 댁도 방문을 했었고 또 이분의 제자인 켈리체 회장님의 또 댁도 방문을 했었고 이런 과정을 네, 거쳐서 거친 후에 2017년 제가 2월 달에 22년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 정원 프로젝트죠. 이게 뭐 뉴욕의 하일라인 파크 정도는 아니겠지만 비할바는 아니겠지만 뭐 시금 상권을 이렇게 조성하는 공중 정원 컨셉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이때 이제 제가 시금 상권 총괄을 하면서 그동안의 CJ에서 제가 쌓았던 역량을 총 이제 쏟아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픈을 시켜놓고 나서 진정한 갭 이어를 시간을 갖는다고 하고 중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을 이제 여지를 돌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들여다봤던 곳이 이제 베트남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애정을 느끼게 돼서 좀 이제 왕래를 많이 하고 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여기 하노이에서 우리 K 스트리트 푸드를 가지고 현지의 쿠킹 그 요리 학원에서 우리 음식을 가르치는 네, 그런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기억이 나고 구정 앞서서 한백 그 친선 무슨 음식문화 축제 때 제가 노동공이라는 곳에 이건 호치민이거든요. 노동공에 가서 이제 김치에 대한 그 식문화를 이렇게 알려주는 지금 그 퍼포먼스가 또 이렇게 사진에 보이네요. 그리고 주한 베트남 관광청 이제 개청식 때 제가 베트남 우리 유학생들 있죠.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데리고서 이런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뭐 인사 연습도 시키고 했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기업의 프레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제 자신이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많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교육도 많이 받고 장사는 전략이다 뭐 일기였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장사는 전략이다의 멤버이기도 한 우리 이창선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처음에 이제 장충동 왕족발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의 정말 작은 공간에서 기적의 매출을 내고 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온전하게 자기의 홀 매장을 갖는 좀 가슴 벅찬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많죠. 성공하신 분들도 물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여정 속에 제가 자그마한 이제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제가 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낭낭 대표님이 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낭낭 대표님과 또 뭐 VMD 하시는 분하고 뭐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이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 동안에 유니폼을 입고 그 전에 이제 직원들 교육도 좀 시키고 매뉴얼도 좀 축약 버전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도 이제 며칠 동안 상주하면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영상이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오픈을 준비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제가 그 대표님의 관점에서 편집을 한 거예요. 편집은 제가 했고 주인공은 이창선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볼륨이 네. 이렇게 시장 한켠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출이 상당히 했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 이제 항상 질 좋은 어떤 식재를 공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고집을 하셨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순대를 뭐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 이분의 그 사업에 확장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대면했을 때였을 거예요. 낭낭 대표님과 셋이.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지금 놓고 우리가 브랜드 에센스를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족발 집배원으로 가가호호 깊은 소식을 전하던 그 집배원에서 모티브를 잡아서 족발 집배원으로 줬고, 오늘 우리는 이제 족발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기를 판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같이 이렇게 또 자영업 하시는 분 있죠? 형님, 광주에 행님도 도와주시고, 또 동종업계 물론 족발집 운영하면서도 와서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심지어는 아이템에 대한 뭐 이런 그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창선 그 대표님이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제 꼿꼿이 찡해하는 모습, 그 저희끼리 이제 아이데이션 했던 모습들. 이분도 역시 그 지역 내에서 족발집 운영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세요. 디스플레이 담당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 배려하는 모습들, 네. 그래서 즐겁게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노하우도 이렇게 전해줬고요. 그럴듯한 또 이제 사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프로필도 찍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픈을 기다리고 있죠. 식기도 정하고, 네, 이제 간판이 달리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브랜드의 철학을 나누는 자리.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에센스 도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BI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에 히노스 레시피라는 곳에 이제 운영 총괄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또 기획하고 이벤트를 하고 했는데, 정말로 코로나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제 멈춰버린 겁니다. 지금 뭐 추우니까 물론 뭐 비둘기도 없지만, 비둘기만이 유유히 이렇게 잔디밭에 모이를 이제 먹고 있고 할 때 참 우울하더라고요. 좀 슬퍼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완성이잖아요. 이렇게 온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라이브하고 이런 공간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좀 슬픕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재작년인가요? 5월 15일 날 공유 FC에서 공유 FC 우리 포럼을 노 대표님 모시고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밑에 오른쪽 하단이. 네. 그리고 이제 뭐 K컬처 클래스라고 해서 외국인 뭐 7개국 외국인들 초청해서 이런 아이템도 진행을 해봤고, 요즘에 제 관심사는 이제 지금 디지털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잖아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파도를 피하기보다는 이제 기꺼이 서핑을 하는 기분으로 한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장에 대해서. 뭐 라이브 커머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홈쇼핑 구축하는 곳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홈쇼핑도 하나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렇게 팔아서는 어떻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좀 연구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쇼핑몰 사장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자기 아이템만 있는 거죠. 팔 물건들이 있고, 요거 괜찮네, 요거 하나 올려볼까?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 올리는 것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세상의 흐름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제가 뭐 전략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뭐 엄청 능력 있으신 분이 많이 오셨는데, 저의 스토리였고, 이거는 저의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냥 보여드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뭐 창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과 브랜딩도 중요하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철학과 가치의 발견. 근데 저는 퍼스널 브랜딩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즉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다움을 찾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정의하고 내 스스로도 그리고 남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본 겁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투여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전 대단하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기업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쳤을 때처럼 어떤 배움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한 번쯤 이렇게 탈피해서 뭔가 자기에 대한 발견,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면 또 그 역시도 상당히 좋은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